아이폰보다 예쁜 뒤태 혹은 그에 못지않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폰이 여기 있습니다. 제품 후면에 촘촘히 박혀있는 900개의 LED를 통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디자인만 예쁜 폰인지 다양하게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그 결과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자, 이 제품 디자인하면 올빵한 게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러웠는데요. 제가 약 2주 정도 사용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알아볼 건 언박싱 및 케이스예요. 자, 우선 이런 식으로 패키징 되어 왔었고요. 언팩 초대장에서도 봤었듯 요 앵무새가 같이 있는 요런 글귀가 들어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은 정제사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 요걸 까가지고 사용했었는데 요렇게 종이를 찢는 맛이 굉장히 일품이었고, 요렇게 딱 열게 되면 왼쪽에는 스마트폰, 오른쪽에 이제 설명서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요거를 까보면 이렇게 C2C 타입 케이블이 들어 있고, 요 안쪽에는 이제 설명서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물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심핀이에요. 기존에 보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양의 유심핀이죠. 또 이런 데에서도 감성을 찾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음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 거에 좀 이렇게 만족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요즘 스마트폰이 다 그만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안쪽에 짠 빼서 보면은 이렇게 Nothing Phone 1이 이제 들어있고요. 이걸 까서 한번 보게 되면 정면은 뭐 특이할 게 없는 스마트폰이고요. 뭐 측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스마트폰 같은 느낌이죠. 자, 그런데 뒷면을 보게 되면 분명 취향이 갈리겠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이쁘고 색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은 잠깐 내려놓고요. 같이 온 박스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건 무엇인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까는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빨간색 부분을 좀 힘을 들이면은 이쁘게 까지는데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강화 유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강화 유리 또한 굉장히 투명하고요. 가운데 나싱 보이시죠? 이것도 이제 도트 모양으로 구멍이 나서 뒤쪽이 다 보이고, 이 아래쪽 설명도 구멍이 나 있어서 뒤쪽이 다 보입니다. 이거 하나 들어있고, 그 아래는 또 뭘까요? 붙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가이드까지 있네? 친구 매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를 붙인 다음에 그냥 딱 얹어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달라붙는, 딱히 뭘 살 필요가 없는 그런 구성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케이스 같은데요. 이 뒷판의 투명한 모습을 잘 살려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이브리드 케이스네요. 뒷면은 이제 PC로 되어 있고 측면은 TPU로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케이스입니다. 딱히 뭐 케이스가 특별해 보일 건 없는데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예쁜데요? 사실 이렇게 측면이 TPU로 되어 있으면 디자인에 해가 되기는 하죠. 그래서 측면을 보면은 확실히 케이스를 끼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나, PC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폰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치감 굉장히 좋아요. 굿. 마치 애플 케이스를 따라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케이스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 PC 뒷면과 이 측면 이렇게 티 안 나게끔 잘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케이스에도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우선 전반적으로 좀 기분이 좋았고, 이 강화유리라든지 케이스까지 꽤나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원을 먼저 켜야겠죠. 자, 로딩되는 모습도 굉장히 특이해요. 자, 부팅은 생각보다 금방 됐고요. 제가 설정해 놓은 이런 아이콘들이 보이고 있고요. 자, 뒷면 같은 경우에는 LED 있는 부분을 바로 글리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통화라든지 다양한 알림들, 불빛들이 각기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카톡이야, 이건 문자야, 이거는 전화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한데요. 제가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글리프 인터페이스라는 공간이 있고요. 벨소리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만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소리랑 LED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이 특징이고요. 다음,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겠지만 처음엔 소리가 났고 뒤에는 진동이 왔거든요. 진동과 이 LED가 완벽히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벨소리에 따라서 LED가 휘황찬란하게 움직이는데, 핸드폰이 무음이고 뒤집어 놓더라도 이 LED를 보게 되면 뭐 통화가 오고 있는 건지 이런 걸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알림도 볼까요? 저는 이걸로 설정해 놨는데 이게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짝거리는 게 이제 계속되면은 뭐 잘 때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리프 인터페이스 아래에 보시면은 취침 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설정해 놓으면 요 시간에는 이 글리프 인터페이스가 반짝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배터리를 충전하면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98%이기 때문에 요 아래쪽 LED가 이제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는 구간인데 거의 꽉 차 오를 거로 예상이 돼요. 자, 이렇게 전원을 꽂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이제 LED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문인식이 어디 있는지 보시면은 딱히 지문인식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페이스 아이디 같은 그런 모듈이 들어갈 공간도 안 보이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보이시죠? 화면 내장 지문인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잠금이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식률도 빨라요. 자, 이제 후면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접사 카메라 이용 중이고요. 핸드폰 전체적인 모양은 아이폰 XS를 닮은 것 같으나 이 각진 모양은 아이폰 12와 같단 말이죠. 그리고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볼트라든지 이런 뭐 LED 카메라 모양, 안쪽에 있는 마이크 모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슨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 이제 녹화할 때 빨간색 LED가 들어오는 부분,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자, 이제 무선 충전 코일이에요. 좀 더 가까이 보면 결이 다 보이시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뒷판이 전체적으로 그냥 하얀색 이런 색깔이 아니라 하얀색, 아이보리색, 회색 이렇게 톤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예쁘게 느껴집니다. 아래쪽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특징이라 함은 낫싱 로고가 이제 도트 모양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잡았을 때 놀랐던 건 뭐냐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가 크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낫싱 폰 1이고요. 아이폰 13 프로인데 짠 가서 갖다 대면은 훨씬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크기 차이가 엄청나고요. 가로 차이 같은 경우에도 훨씬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3 프로 맥스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마 조금 사용하시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요. 이 후면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고릴라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고요. 측면에 알루미늄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기 대비해서 굉장히 가볍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낫싱 폰 1의 무게예요. 195g이 나오고요.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에는 강화율이 붙인 상태고요. 무려 212g이 나옵니다. 강화율이 무게를 뺀다고 하더라도 얘가 더 무겁겠죠. 크기는 맥스 크기인데 무게는 프로보다 가볍다. 이것 또한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이 진짜 이쁜지 안 예쁜지 제가 다양한 공간,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스튜디오가 가장 편하니까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손에 쥐었을 때 느낌이고요. 그냥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측면을 잡고 있을 땐 이런 모양이고요. 정면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살짝 대각선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정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스튜디오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 안쪽 디자인이 잘 안 보이죠. 어쨌든 만약에 통화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보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디자인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평상시 그냥 들고 사용하는 모습은 이제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사실 멀리서 보면 이게 아이폰인지 뭔지 헷갈릴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깔끔한 스마트폰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고, 점점점 가까이 가면 어라 특이한 스마트폰이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야외에서 들고 있는 모습을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실내에서 보는 거랑 느낌이 조금 다르죠. 햇빛이 쨍쨍할 땐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햇빛이 없을 때 글리프를 켜게 되면 어떠냐, 야간에 보는 모습이 더 멋있지 않나요? 확실히 이렇게 뒷면이 팍 켜지면 인싸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이 제품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 알아볼 건 낫싱 OS인데요. 우선 일반적으로 굉장히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뭐 다양한 것들이 뜨죠. 근데 여기서 이 왼쪽 상단을 눌러보면 아이콘이 축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길게 눌러서 왼쪽 상단을 누르면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측 상단 이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길게 눌러서 이제 위젯을 한번 보게 되면 뭐 다양한 위젯들이 있는데요. 지메일, 대화, 뭐 드라이브, 위젯을 지원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지도 같은 경우에도 뭐 교통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나오고요. 구글 캘린더도 쭉 나오고, 낫싱 런처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딱히 제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턴테이블 모양이 조금 예쁠 것 같아서 턴테이블 모양으로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 크기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서 한번 보시면은 한 번 내리면은 이제 다양한 위젯들이 나오게 되고요. 한 번 더 내리면 뭐 밝기라든지 더욱더 다양한 것들을 세팅할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전체적으로 뭐 특별할 거는 없고요. 그냥 생각보다 좀 부드럽고, 그렇다고 뭐 직관적이다 라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UI 같은 경우에는 두 손가락으로 내리면 밝기 조정하는 게 뜨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두 번 내려야 되는 그런 조금 단점이 있고, 지금 OS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는데 효율적인 램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더 빨리 실행되고 사용하지 않는 앱은 닫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경화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개했던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서 좋고요. 이 낫싱의 기본적인 이런 배경화면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조금 더 강렬한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경관 이런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기본 배경 화면의 조화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기본 벨소와 이 글리프 디자인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폰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싱 폰트인데 설정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거 보시면 생각보다 뭐 깔끔하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건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3년 OS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4년간 보안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친구를 갖고 있잖아요. 나싱 이어 1. 요거 같은 경우엔 투명한 무선 코일에 역방향 무선 충전이 가능한데 배터리 공유를 사용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빨간불이 들어오는 걸 보이시죠? 그리고 글리프 인터페이스가 반짝거립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건 카메라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5000만 화소 f1.8 OIS를 지원하는 소니 센서를 탑재한 메인 카메라와 5000만 화소 f2.2 EIS를 지원하는 삼성 센서를 탑재한 114도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4cm까지 매크로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1600만 화소의 f2.4 전면 카메라가 있고요.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동영상을 찍을 때 왼쪽 상단에 보면 이 글리프 인터페이스 모양이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 글리프 필 라이트라고 나오는데 이 글리프 인터페이스에 LED가 들어오게 되면서 은은하게 빛을 내줘서 얼굴이 이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두울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어두운 환경에서 이 글리프 인터페이스를 사용해가지고 영상을 찍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조명이 켜지고 안 켜지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두울 때는 꽤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아이폰 13 프로와 요 나싱 폰 1의 사진과 동영상을 한번 비교해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사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간 사진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이 나싱 폰, 오른쪽이 아이폰 13 프로입니다. 두 가지에서 확연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나싱 폰은 조금 더 따뜻한 색감이고요. 아이폰은 조금 더 차가운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 사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같은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선회도 면에서 아이폰 13 프로가 조금 더 낫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햇빛이 많은 주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고 색감 차이가 일단 뚜렷하고 같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선회도 차이가 조금 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차이는 잘 모르겠다. 자, 다음으로 아파트와 이제 하늘을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다른 부분은 좀 비슷하나 이 태양 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확실히 아이폰이 더 잘 잡아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싱폰 같은 경우에는 태양 부분을 확실히 많이 확대해서 보면은 이상한 세로 줄무늬가 보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보여요. 자, 다음으로 나무, 아파트, 구름을 같이 찍었는데 나무 부분의 디테일을 조금 더 화사하게 살려주는 거는 이제 나싱폰이고요. 이 건물 모서리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확실히 선회도 면에서 아이폰 13 프로가 더 좋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사진들도 마찬가지로 색감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가장 큰 차이를 볼 수 있는 야간 사진 촬영인데요. 야간에 더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색 온도입니다. 왼쪽이 나싱폰, 오른쪽이 아이폰 13 프로거든요. 왼쪽은 굉장히 따뜻하고 오른쪽은 굉장히 차가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조명을 찍은 사진인데요. 둘 다 안타깝게도 이 고스트 현상은 똑같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명 부분이 굉장히 노랗게 표현되는 반면 왼쪽에는 좀 하얗게 표현되죠. 다음 잔디 사진인데요. 이 잔디 사진의 같은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보면 야간에도 마찬가지로 선회도 부분에서 아이폰 13 프로가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아파트 건물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 310이라는 숫자를 확대해서 보면 그 확실한 차이를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이 조금 더 또렷하면서 확실히 검은 색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저게 이제 검은 색상이기 때문에 야간 색상 표현력도 아이폰 13 프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야간에 찍은 구름 사진인데요. 와우, 이거 같은 경우에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확대해서 보시면 확실히 나싱폰보다는 아이폰 13 프로가 더 나은 걸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고스트 현상이 찍혔습니다. 나싱폰은 고스트 현상을 찾아볼 수는 없네요. 다음으로는 동영상 비교예요. 동영상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나싱폰의 OIS가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에는 뛰는 동아리도 굉장히 부드러운 반면 나싱폰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약간 끊기는 듯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동영상에서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주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야간 동영상 차이인데요. 확실히 야간 동영상 성능이 아이폰 13 프로가 더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밝게 찍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야간 동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색감 차이가 좀 나고 OIS가 훨씬 더 아이폰 13 프로 쪽이 좋다. 나싱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끊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카메라까지 알아봤으니까 디스플레이에 대해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 친구는 6.55인치 OLED 디스플레이 탑재하고 있고요. PPI는 402입니다. HDR10 플러스를 지원하고 픽셀 배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0만 대 1의 명암비를 갖고 있고 최대 밝기는 500니트, 피크 밝기는 1200니트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에서 120Hz의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고 터치 샘플링은 240Hz예요. 자, 추가적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778G 플러스를 탑재하고 있고요. 배터리는 4500mAh, 33W PD 3.0 유선 충전을 지원하고 무선 충전은 15W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 아이폰처럼 굉장히 얇은 부분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있고 그다음 하단 여기에 스피커가 있어서 스테레오 스피커를 지원해요. 자, 오늘 이렇게 이 나싱 폰원에 대해서 좀 간단하다면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기회가 된다면 제가 조금 더 진득하게 사용해보고 상세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이 좋은 도움 되셨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제가 보시고 이거 두시면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기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